그러면은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쿠르스크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단 1cm의 영토라도 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건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시점에 전쟁이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 더 많은 영토를 먹어두는 것이 훨씬 이롭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선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이 된다면이겠죠.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제 딱 시작하는 그 1월 22일이 되면 정말 전쟁이 끝날까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첫 번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그 공적을 다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상남자 트럼프가 결국은 2년 동안 그 누구도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한 방에 끝내버렸다라는 걸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트럼프의 생각이고 트럼프의 니즈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나토가 원하는 것이 과연 같느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항전 의지가 과연 얼마나 더 크냐에 얼마나 더 강하고 얼마나 더 굳세냐,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만약 휴전협정 혹은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협정을 하게 될 경우 이 폴란드와 발트 3국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푸틴의 요구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푸틴이 내세운, 내가 만약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한다면 난 이런 것들을 들어줘야 평화협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조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한 인정입니다. 뭐였죠 그게? 자, 다시 보시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해 놓은 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달하는 자포리자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라든가 혹은 하르키우주의 일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영토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여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모두 나가라,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떠한 전투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는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죠.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내건 이 평화 조건의 그 평화 협상의 조건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하다.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그때 평화 협상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입니다. 나토 가입도 포기하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 다 무장 해제시키고 지금의 약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줄여라라는 겁니다. 즉 러시아에 대한 공격 능력을 아예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즉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병력과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비등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러시아는 2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싸우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 실력을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우크라이나 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라, 거의 비무장화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내 친나치 세력, 우크라이나 내 나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반대하는 친나치 세력 제거해라. 그러면 평화협상 하겠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하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로 쳐들어간 건 불법적인 침략 전쟁입니다. 그렇죠? 저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불법적으로 쳐들어갔고 군사적으로 그 지역을 무력 점거했으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죠.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 영토는 러시아가 쳐들어갔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을 국제사회가 들어주게 된다면 러시아는 앞으로 또 비슷한 조건으로 또 침략을 하고 또 본인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겠죠. 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본인들이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완벽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나토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먹을 수 있게끔 나토는 물러가라 이겁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러시아는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시 쳐들어올 게 분명하거든요. 그때 본인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때 본인들을 막아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조건입니까? 굉장히 침략자의 조건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내 반러 세력, 즉 항전 세력이죠.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 항전 세력을 싸그리 없애버려야 평화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1번부터 4번까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다. 자, 요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공개된 거예요.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세 개로 분단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그리고 이 구상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3등분 하겠다라는 겁니다. 3등분. 지금 저 빨간 부분은 아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던 뭐였죠? 자, 이 영토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저 영토에 대해서 러시아는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남아라. 그리고 지금 저 광활한 노란색 지역 보이시죠, 여러분? 저 노란색 지역은 친러시아 세력이 저기서 정권을 세우고 러시아의 말을 잘 듣는 정부가 저기를 다스리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정부는 비무장화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란 쪽은 저긴 어차피 서방 세력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이니 저긴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을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지금 러시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는 요구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우리나라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만약 우크라이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해온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자, 트럼프가 내건 협상 조건은 이겁니다. 첫 번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현재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즉 그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지대를 비무장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비무장화. 그 지역을 이제 DMZ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측 뭐 한 3km씩 이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는 그 어떠한 군사력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무장 지역에 대한 순찰, 그 비무장지대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순찰은 나토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나토 신속대응군에 맡긴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된다.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거죠. 마지막, 그 대신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 우크라이나의 뭐 군사력 재건이라든가 경제력 재건이라든가 인프라 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 즉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와 러시아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씩은 수용을 한 건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 영토에 대한 인정과 나토 가입 불가라는 그 두 조건은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죽으란 소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제시한 그 평화협상 조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토는 어떤 입장이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 있어요.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나토도 매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한번 들여다본다면 나토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면,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들을 대부분 들어주는 상태로 종전이 되게 된다면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이 수바우키 회랑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수바우키 회랑이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토 진영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바우키 지역. 저 수바우키 회랑이 뭐냐? 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요 지도 좀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피디님? 네. 자, 보면 러시아와 저 벨라루스, 그리고 저 벨라루스 위에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있죠. 저기를 발트 3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발트 3국. 발트 3국과 폴란드 사이에 저 검은 색깔 저 보이십니까? 검은 줄. 저기가 바로 수바우키 회랑이에요. 그리고 그 검은 줄이 다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저 영토가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러시아 밖에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러시아의 통제력 하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이거를 우리가 러시아 역외 영토라고 부르거든요. 역외 영토. 저 칼리닝그라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저기 있거든요. 저 칼리닝그라드에.
자, 벨라루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고 러시아의 꼬붕이고 뭐 러시아의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벨라루스 전체 영토를 다 러시아에 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100% 영향권 안에 있는 벨라루스와 저 칼리닝그라드, 러시아 영토죠. 칼리닝그라드를 있는 저 지역, 요 길, 우리가 회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회랑이 뭡니까? 좁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좁은 길. 저 회랑을 러시아가 차지를 해야 칼리닝그라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가 러시아의 목표거든요. 저 칼리닝그라드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만약 저 회랑,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사이에 있는 길목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점거를 할 수 있다면 러시아는 매우 큰 아주 큰 지정학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정학적 이득은 뭐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저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발트 함대가 가지고 있는 그 함선, 그 군사력이 저 발트 3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체 해군력보다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저 회랑이 연결이 되어서 칼리닝그라드가 안정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게 될 경우 러시아는 저 발트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발트해를 장악하게 된다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서서히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저 세 나라 인구 다 합쳐봐도 1000만이 안 돼요. 저 세 나라 인구 다 합쳐보면 1000만이 조금 될까? 조금 넘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각 나라가 300만씩 보유하고 있어요. 영토도 되게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 세 나라는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나라거든요. 러시아와 매우 안 좋은 그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정말 많은 어떤 수탈과 탄압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상당히 깊은 그 갈등 관계에 있는데 저 나라들이 다 나토 국가예요. 나토 국가들. 지금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게 저 발트 3국까지도 나토에 가입을 하니까 나토가 나를 너무 옥죄는 것 아니냐. 나토의 칼날이 러시아 심장까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주장인 것이 러시아가 저 발트 3국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혀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저 발트 3국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대량 학살을 당했어요. 러시아 때문에, 소련 때문에 정확히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발트 3국은 가장 먼저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나토에 가입했거든요. 얼마나 러시아로부터 당했던 그 기억이 쓰라리면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러시아 영향권 안에서 나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면서 버선발로 뛰쳐나온 나라가 바로 저 발트 3국이기 때문에 저 발트 3국은 다시 내가 러시아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말 치를 떨 나라들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들을 반드시 복속시켜야 러시아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 수바우키 회랑, 요 수바우키 회랑을 반드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수바우키 회랑이 먹히게 되면 폴란드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폴란드와 발트 3국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저 보시면은 폴란드가 감당해야 되는 국경이 완전히 넓어지게 되죠. 지금 폴란드는 저 그 칼리닝그라드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벨라루스와도 상당 부분 많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수바우키 회랑이 러시아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폴란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폴란드가 지출해야 되는 그 안보 비용은 지금 폴란드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3배, 4배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폴란드 위기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폴란드의 주가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겠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저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몰도바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마니아, 특히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있는 총리는 굉장히 푸틴과 친한 사람이거든요. 또 루마니아도 그 친러 세력이 그 루마니아 안에 상당 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몰도바 같은 경우는 한번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얻어맞은 적도 있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보다 몰도바가 먼저 얻어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몰도바 안에도 친러시아 그 자치 세력이 있습니다. 친러시아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자치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자치공화국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벌벌 떨 나라들이 폴란드도 있고요, 슬로바키아도 있고요, 세르비아도 있고요, 체코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동유럽 전체, 옛날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들은 모두 러시아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하는 것,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침략을 해서 얻은 그 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나토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략자가 불법적으로 점거한 지역을 왜 인정해 주냐라는 겁니다. 그걸 왜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토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수바오키가 무너지고요. 수바오키가 무너진다면 발트 3국이 무너집니다. 차례차례 도미노적으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토는 냉전이 끝난 이후 지금 30년 동안 30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냉전이 끝난 30년 동안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가지고 냉전 이전 시기에 그러니까 냉전이 있던 그 시기의 군사력보다 나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은 그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지만 러시아는 그때 수준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지금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갈려나갔지만 러시아는 또 그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또 이번에 지금 북한군도 개입이 되면서 지금 러시아, 북한 뭐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토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나토가 과연 이 러시아의 그 서진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매우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그걸 느끼고 있는, 지금 독일이 지금 급하게 재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재무장을 하고 있어요. 막 국방비도 막 증액하고 막 국방비를 막 두 배로 올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폴란드도 막 2배로 올리고 있고. 서유럽의 어느 나라들도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야 독일 니네 누구 마음대로 재무장하냐, 니네 또 재무장 해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텐데 지금은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야 독일 빨리 재무장해, 빨리 재무장해, 이런 식으로 지금 등을 떠밀고 있듯이 그만큼 지금 현재 나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토는 정말 절단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영국 총리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푸틴이 승리하게 결코 놔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본토 공격을 허용했거든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이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문장으로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푸틴이 승리하게 결코 둘 수 없다. 푸틴이 승리하게 둔다라는 것은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점령만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나토를 해체하고 기존의 소련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 즉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국가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 목표에 들어가는 나라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입장에서는 만약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서진하게 될 경우 정말 나토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프랑스한테도 영국한테도 독일한테도 이탈리아한테도 다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한 문장, 푸틴이 승리하게 둘 수 없다라고 지금 매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보리스 총리, 전 총리죠. 지금은 총리가 아니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는 만약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영국이 지금 하고 있는 지원의 2배를 하면 된다. 2배를 해야 된다. 즉 나토가 미국이 하던 그 지원의 대부분을 다시 또 안아서 좀 힘들겠지만 더 많은 지출을 강요받겠지만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나토의 절박한 심정이다. 보리스 총리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필요하다면 파병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이 나토군의 러시아 파병, 그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거든요. 무려 프랑스가 여러분 국제 분쟁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나토군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나토가 느끼는 위협감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미국보다 훨씬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의 절박한 이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또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드론 4,000대를 지원한답니다. 저 드론은 뭐냐? 인공지능 드론이에요. 인공지능 드론. 즉 현재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드론의 성공률이 약 20%에서 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안티 드론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러시아도 과거만큼 우크라이나 드론에 당하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성공률이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 독일이 개발한 이 AI 드론 그 AI 드론은 사실상 성공률을 다시 또 80%까지 올릴 수 있는 러시아의 그 안티 드론 시스템을 또 회피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이거든요. 그 드론을 지금 4,000대를 보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0대. 400대도 아니고 4,000대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러면 니네 나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는 절박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